집은 어느 순간부터 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사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헌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짓는 데에 관심이 쏠리게 됐는데요. 오래된 것들이 사라지도록 두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일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녹색섬의 이성민 감독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린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이 이제 한 9일 정도 남았네요. 8월 19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독님에게 이 작품은 첫 장편 다큐멘터리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뭐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보내시나요? 이제 오랜 시간 걸렸기 때문에 네. 이 영화를 어떻게 이제 많은 관객들한테 알려야 되지? 그런 고민 속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매일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스크린에 오르기까지의.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영화 만들 때 이 영화가 될 수 없을 거다. 이 소재는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개봉하기까지 오래 걸려서 아주 감사한 마음이라 요새 정신 없고 좀 바쁘더라도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개봉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많은 관객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것은 단지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좀 공감되는 그런 작품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영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하게 됐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감독님은 영화 전공하셨고 네. 그리고 그런데 수년간 또 회사 생활을 하셨고 근데 또 다시 영화로 돌아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번 포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화나 이제 예술 분야를 하는 기에는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오래 지속하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저 또한 이제 생활 전선에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영화를 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일을 잘 맞았습니다. 네. 결과도 바로바로 나오고 또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도 잘 맞는 편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부를 얻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모든 일들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안 된 일이 됐을 때 그 상실감 뭔가 안 좋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마음이 되게 두려움의 어떤 이한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좋아하지만 뭔가 실패가 두려워서 못했던 두려움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 어차피 모든 일이라는 게 잘 될 때 안 될 때가 있는데 잘 안 되었을 때 그 후회가 나에게 오롯이 있는 좀 덜 후회할 수 있는 일을 해보지 못한 것이 더 후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화를 하게 되신 거군요. 네. 근데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잘 맞았고 좋아하는 일이었고 또 잘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인지 그 사진 작업은 꾸준히 하시고 있으셨다면서요. 네. 학교 대학 다닐 때부터 사진은 계속 좋아했던 일이었고 근데 이제 다시 뭔가를 만드는 일, 창작을 할 때 영화를 여럿이 하는 일이니까 혼자 하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요. 혼자 할 수 있는 사진을 하게 됐는데 사실 좀 파인아트 사진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서 도시에 있는 여러 풍경들을 기록하는 시리즈 작업을 좀 먼저 했었어요. 그럼 그냥 개인적으로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또 수업도 듣기도 하고 사진 작가들한테 멘토 수업도 좀 듣고 개인적으로 하다가 도시를 기록하다 당연히 내가 살았던 공간을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망한 느낌이 들어서 그랬을 때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살았던 공간을 좀 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우리가 이야기 나눌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감독님이 사셨던 그 동네 개포동이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결국은 개포동을 향하게 되었고 네. 그곳의 공간을 사진을 찍게 되신 거잖아요. 그 기록으로 남게 됐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면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처음에 그냥 단지 사라지게 될 동네이고 예. 내가 살던 곳이니까 그냥 기록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의 개포동은 이제 과거의 개포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동네가 되었습니다만 막 사진을 찍고 그래도 그 모습이 남아있던 공간에 갔을 때 감독님처럼 그 비슷한 추억을 하려고 그 동네를 다니셨던 다른 분들도 만나셨다면서요. 네,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어요. 80년 안팎으로 지어진 주공 아파트들은 이제 곧 재건축이 다 그 당시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른이 되어서 네, 사라지기 전에 공간들을 기록하고 싶은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었고 네. 뭐 동네를 다니며 산책할 때도 예. 만나고 네, 그러기도 그 점은 하였습니다. 좀 신기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감독님은 사진이라는 것으로 이제 본인의 전공도 있고 이걸 좀 기록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옛날 추억이 사라지기 전에 한번 가봐야지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이 전 놀랐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되게 놀라웠어요. 예.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오신 분들의 생각이 궁금했고 네, 다들 어떤 이유로 이 동네에 왔는지 네. 또 묻게 되고 네. 또 그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SNS 통해서 글과 사진을 올렸을 때 그때에도 다시 가보고 싶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네.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이 개포동은 지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개포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네. 예, 물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 개포동을 돌아보셨을 때 뭐 거기에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청년의 시기까지 다 보내셨을 테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으셨을까요? 우선은 모든 이게 살던 곳을 다시 가보고 나서야 떠오르는 기억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동네에 갔었을 때. 네. 그래서 되게 큰 기억들이 아니더라도 정말 사소한, 소소한 네. 모든 것들이 정말 물밀듯이 찾아오는 추억들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 갔던 분들도 또 2번 오고 3번 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나무에 대한 어떤 추억이라는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보통은 뭐 네. 어떤 가게 그리고 그곳의 사람 그리고 장소 뭐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나무에 대한 기억도 되게 떠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옛날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포 주공 아파트 경우에는 새로 지어지기 전에 있던 풍경의 어떤 흔적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물가도 있었고요. 네. 그 물을 기르는 마당에 물 기르는 그 것들도 예. 그건 보존해 놓으신 거죠. 아파트를 지을 네, 때. 네. 그리고 이제 언덕 같은 경우도 지금 요새는 다 평지지만 그 당시에는 언덕들 작은 언덕들이 있어서 그 언덕들 그대로 남긴 상태로 재건축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아이들이 놀만한 놀이터처럼 네, 사용되어진 놀이터. 공간. 그리고 네.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비밀 아지트 같은 공간. 그러네요. 네. 네. 상가에 지하에 뭔가 어떤 공간. 네. 아이들한테는 이제 호기심이 가고 모험이 될 만한 그런 장소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냥 그런 재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개포동에 사진 찍으러 갔더니 나처럼 옛날 추억하러 온 그냥 평범한 그 시절의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억 산책, 나무 산책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셨다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보았지라는 그냥 아주 단순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서울 개포동에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에 자, 야, 예전에 추억이 있는 사람 다 모여보세요. 뭐 이런 식이었는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그 이제 카로 시작한 SNS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스토리텔러로 좀 제안을 받아서 사진과 그 글을 올렸어요. 네. 나무가 있는 풍경 사진을 올렸는데 개포동에 개포 주공 아파트에 살았던 많은 분들이 와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본인들의 추억들을 많이 얘기하셔서 네. 이 이야기들이 재건축되고 나서
기록이 남는 것도 좋지만 재건축 되기 전에 같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네.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일단 소환하는 프로젝트를 좀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집을 했고요. 얼마나 모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해가 한 15명, 20명 정도 아, 모였고 한 번이 아니었어요? 아, 네네. 네. 이게 처음엔 한 번만 생각했습니다. 예. 한 번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1년여를 했고 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꼴로 나무 산책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네. 그리고 기억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은 한 달에 2-3번 해서 총 10회, 20회 이 정도 했더라고요. 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모인 개포동 주공 아파트에 살았던 옛날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개포동 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나무를 보면서 나무 산책을 하고 그리고 또 곳곳에 내 추억과 기억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각자의 기억을 소환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기억 산책 같은 것을 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긴 하네요. 맞아요. 네. 네. 저도 하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예. 처음 했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2017년 9월인데 제가 그 전날 가고 싶지 왜 이런 걸 했지? 마음이 막 두근두근 했거든요. 아, 왜냐면은 지금 많이 외향적으로 바뀌었죠. 그때 내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만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왔고 네. 동네를 다니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네.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이유로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많은 거예요. 이곳에 뭐가 있었다. 예. 네, 누군가 있었다. 공유되는 그 기억에 관계돼 접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그 소소한 이야기, 대단치 않은 그 작은 이야기들이 그렇죠. 본인한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없죠. 예. 네, 그런 이야기들 서로 나누다 보니 어. 그 자체가 되게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 예. 그게 좋아서 네. 저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3번 뭐 계속 이어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막 하셨을 때는 그때는 마음속에 아 이건 이제 영화로 해야겠다고 마음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때까지는 진짜 어렴풋하게. 어렴풋하게. 네, 왜냐면 영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소재는 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은 했었지만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몰랐고 사실은 이제 나무에 좀 더 관심이 가게 되고 네. 나무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찍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작품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콘크리트 녹색섬입니다. 네. 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왜 제목을 이렇게 정하셨는지 네. 궁금해요. 네. 우선 40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자란 그 나무들이 수만 그루의 나무들이 한 번에 무참히 베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괜찮은 일일까? 네. 라는 사실 질문에서 시작한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재건축을 앞둔 개포 주공아파트에서 이 나무들 어디로 가는지 그 행방을 좀 뒤쫓고 그리고 나무를 살리기 위해 정말 방법이 없을지 이식과 보존 방법까지 담아낸 그런 영화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목은 왜 콘크리트 녹색섬인가요? 사실 이제 2019년에 사실 경향신문 기자님이랑 네. 인터뷰한 도중에 나온 제목입니다. 네. 네. 실제 이제 모든 나무들이 벌목되고 나서 공원 예정지가 있던 곳의 나무들만 남아있는 상태가 있었어요. 네. 한 1년여 정도. 그래서 그때 그걸 취재하러 온 기자님이랑 대화를 나눌 때 정말 섬처럼 남아있다. 그래서 그 신문의 헤드라인도 콘크리트 폐허 속의 녹색섬. 추억의 나이테는 계속 자랄 수 있을까. 네. 좀 너무 좋은 제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 기사의 제목으로 계속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2019년이었는데 이제 중간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랑 좀 제목이 비슷해서 네. 저희 영화가 오래 걸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여튼 제목은 이제 그때부터 섬처럼 남아있는 나무들을 좀 기념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영화의 제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이 제목을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뭔가 모던하고 새롭고 뭔가 화려한 건물로 변신할 콘크리트로 둘러싸일 공간의 한쪽 편에 그냥 일부 남아있는 그 추억을 가진 나무가 거기만 녹색 섬으로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딱 떠오르니까 제대로 잘 지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군데 서울 개포동의 사진을 찍으시다가 모든 것들이 다 추억이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나무에 주목하게 되셨을까? 이 점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예. 일단 예전에 그 구축 아파트 재건축
앞둔 그 주공 아파트를 갔었을 때 나무가 압도적인 네. 풍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어릴 때 봤던 그 작은 나무들이 아파트보다 훨씬 더 높이 자라서 사실은 거의 20권 안에 아파트가 있는 그런 느낌을 맞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남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 84년도에 식재 현황을 봤었을 때 한 39개의 수종, 네. 한 6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어졌는데 네. 사실 자연 발화된 나무들도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대모산, 구룡산에 있는 새들, 그리고 뭐 이 주민들이 먹다 남은 뭐 살구씨,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옥하고 자연이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나무 이렇게 좋은 생태계, 이런 곳들이 너무나 다 없어진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이제 이것들이 SNS에 올렸을 때 이 동네에 있는 나무들이 아름답고 너무 좋았다라는 기억을 가진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 산책을 할 수 있었고, 네. 그런 분들이 이런 관심이 있는데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들어서 아. 좀 더 나무에 대한 관심이 좀 커져간 거죠. 네. 이게 나 혼자만의 그런 추억이나 아니면 안타까움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태학적인 그 위험성을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그 나무하고 얽힌 추억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이게 서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감독님은 이제 이 작품을 보면, 저는 이제 미리 좀 이 작품을 좀 감상을 하고 왔습니다만, 직접 글도 쓰시고 나레이션도 직접 하시고 또 스스로를 나는 개포 주공 키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시던데, 감독님에게 있어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아파트는 어떤 곳인가요? 저에게는 제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자랐는지를 다 기억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뭘 좋아했고 싫어했고 그리고 어떨 때 기쁘고 슬펐는지를 알게 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사실 다죠. 사실 네, 맞습니다. 아니, 왜냐면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늘 갈구하지만 되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과거에 되게 좋았던 추억을 회상할 때라는 생각을 요즘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뭘 좋아했고 내가 뭘 싫어했고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다 목격했던 그 장소가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거니까. 그렇죠. 그런 네. 곳이 바로 네. 감독님에게도 그 공간이 그랬던 건데,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곳이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재개발을 앞두고 이렇게 폐허가 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나무들도 보존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시작한 일이긴 한데요. 네. 처음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나무들이 먼저 베어지고 아파트만 남게 됩니다. 네. 그 거대한 대단지에 거기에 그 아파트만 남아있는 콘크리트에 서 있는 기분은 우리가 대자연을 보면 굉장히 경외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반대의 느낌이 들어요. 그 덩그러니 콘크리트만 있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정말 만약에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기울기가 점점 심해져서 많은 생명들이 사라진 도시가 된다면, 요새 뭐 꿀벌들도 사라지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이런 풍경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그 폐허소에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녹색섬이 만약에 네.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녹색섬이라면 네.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래서 기록을 해야겠다. 네. 네, 더 기록을 해야겠다. 더 절박한 마음이. 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재일 연주로 들려드릴게요. 봄. 정재일의 연주로 봄 함께 들었습니다. 3849번 쓰시는 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연을 살피며 함께 사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영화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2783번 쓰시는 분,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오랜만에 찾아갔을 때 기억 잊지 못합니다. 완전히 바뀐 동네지만 곳곳에 남은 나의 기억들. 이렇게 추억을 떠올려 주셨고,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요리조리 미도리님께서 저는 개포동 7단지에서 자랐어요 라고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에 훨씬 공감을 많이 하면서 아마 들어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8월 19일에 개봉될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의 이성민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요거 하나 질문 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고 싶은데, 왜 거기에서 이제 만나게 된 많은 시민들을 인터뷰하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기억하고 또 돌아보고 싶은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르게 질문을 바꿔본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런 경험했던 것을 추억하고 돌아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과거의 공간을 돌아본다는 거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는 삶의 스승이다. 갑자기 떠오르는 키케로가 말인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거를 흔적들 돌아보고 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미련이고 뭔가 집착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지금은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를 보는 건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앞을 보기 위한 거고 앞을 보고 싶은 마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맞아요. 또 아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오래 돌아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을 찾아주신 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그러지 거라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좀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건데, 이 콘크리트 녹색섬이 어떻게 이제 기획이 되었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는지는 들었습니다만, 이제 그러려다 보니 이제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이 재건축 과정에서 새 건물이 들어설 땅의 면적은 이제 기존 거주자들의 재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무도 건물도 그냥 싹 다 남김없이 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소위. 나무 의사이신 우종영님의 인터뷰가 이런 생각을 좀 돌아보게 한다고 했는데,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직 현재까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아직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뒤엎고 다시 새로 짓는 것들을 하고 있죠. 네. 사실 그거는 이제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모르고 있고 아직 어떤 것들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우정현 나무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숲회사가 분들을 모시고 지금 주공 아파트에 있는 나무들이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했어요. 예, 다 자랄 만큼 자란 나무들인지 혹은 오해로 네. 이제 나이 들어서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물어봤는데 다 몇백 년을 살 수 있을 법한 몇백 년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대부분이었고 네. 거의 다 청산령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정말로 이 정도로 건강 상태, 예. 나무한테 활력 들어가는데 그렇게 좋은 나무들이 없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자연 집안 녹지의 아파트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같이 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들이 뿌리를 내고 깊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였고 이제 그것을 확인하면서 사실은 어쩔 수 없죠. 아직은 방법이 없으니까. 네.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이 나무라는 거는 보존하는 게 제일 좋지만 사실 이식을 못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얼핏 생각하기에 그렇게 훌륭하고 나무들이 당연히 생활 공간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일단 이 나무를 이렇게 한 곳에 두었다가 재건축을 한 이후에 다시 심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이 좀 어려운가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개포주공 1단지도 한 220여 주는 이식을 했다고 돌아왔는데 네. 뭐 선별의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살아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검증 절차가 좀 없는 상태이긴 해요. 네. 근데 그 더 많은 나무들이 많이 베어지는데 이식이 가능하지만 그거에 대한 한 그루마다의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큼의 뭔가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하는 것보다 그냥 베고 하는 게 더 현재까지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엄청 큰 나무들을 다시 이식하는 비용보다 다시 씨앗을 심어서 새로 네. 그냥 나무를 심는 게 낫다. 그쵸. 비용적인 네, 측면에서.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좀 가장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사실 이 구축단지 아파트는 이제 탄소 배출이 좀 있어서 네. 기후 위기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사실 토양과 식생의 가치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먼 훗날 봤었을 때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치를 봤었을 때 사실 어느 게 더 눈앞에 있는 경제적 비용보다 앞을 봤었을 때 과연 더 나은 게 뭘까라는 생각은 지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수만 그루의 나무들은 어디로 가요? 정말?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제가 중요한 장면을 스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영화 콘크리트 녹색섬에서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하게 된 일이 이 나무 지키는 일을 위해서 직접 행동까지 나섰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떤 거 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한 거는 저는 이제 질문하고 제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환경 영향 평가를 좀 열람을 해봤을 때, 공원이 들어설 자리가 있는 거죠. 예. 예. 사실 그거를 또 제가 알기 전에 나무 산책에 오신 주민분들이 많이 알려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죠. 정말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물어보시고 네.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찾아보니 공원이 들어설 자리가 있어서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주차장이 없으면 그렇죠. 어차피 공원이 생기니까 나무들을 이식하거나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그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은 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네. 아까 처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제목에 녹색섬으로 좀 자리했던 그 공간이 거기인가요? 네, 그 맞습니다. 공원 부지인가요? 네, 네. 그러면 아직도 그 나무들은 지금 살아서 그곳에 있나요? 그거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제가 너무 녹색섬의 나무들이 많은 것을 네, 속속들이 과연 알고 살아있을까 남아 있을까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넘어가지 않으시는데요, 우리 감독님. 네.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반드시 19일 날 개봉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네, 어쨌든 행동에 나선 것보다 사실 제가 계속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렸던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뿐만 아니라 예. 누군가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안다면 그렇죠. 사람들은 의견을 모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일부 나무들이 베어지는 모습이 이제 영화에 담기기도 했는데, 이 거대한 나무가 쓰러질 때의 모습은 그냥 저는 영화 속에서나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그때 되게 굉장한 어떤 감동의 소용돌이가 있었을 것 같고, 이것을 영화 속에 담는다면 뭘 좀 더 주목해서 담아야겠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실제로 그 광경을 목격했었을 때 역설적으로 나무들이 정말 살아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지하 2, 3층까지 뿌리를 내린 그 나무들이 단 몇십 분 만에 뽑혀지는 그 광경은 정말 지축이 흔들릴 네. 정도고 네. 나무가 쓰러질 때 엄청나게 좋은 향이 나더라고요. 그 엄청난 좋은 향, 피톤치드, 그러니까 일테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나무의 어떤 것들이죠. 네. 피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면서 나무가 진짜 살아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영화 화면에 담기 어렵죠. 자연을 담기가 제일 어렵고 네. 그 자연의 또 그 참혹함을 담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다큐멘터리라서 현실을 반영을 하지만 사실 저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말하는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 참혹한 현실을 담기 위해 좀 사운드에 대해서
많은 생명들이 한 나무에 기생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생명들이 살 공간에 있는다라는 그 느낌을 좀 사운드로 많이 표현해 보려고 하여 네, 많은 네. 생명의 소리 이런 것들 좀 많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무가 정말 큰 나무가 이 아파트의 높이보다도 훨씬 키가 큰 나무가 베어져서 땅에 쿵 하고 떨어질 때 저도 그 장면을 좀 충격적으로 잊지 못하겠는데 아까 살아있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쿵 하는 소리가 약간 그 우는 포효 같았어요, 조금. 그래서 와, 얘네들도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아는구나.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그게 감정이 약간 이입이 될 정도로 네, 영화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촬영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장면을 모두 다 목격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절망감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또 추스려 가면서 이 영화를 끝까지 완성을 하셨어야 될 텐데 제가 듣기로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가 나오기까지. 작품을 마무리 짓도록 그 감독님에게 동력을 불어넣어줬던 힘이라면 뭘까요?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던져주는 것 때문에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을 줘야겠다라는 어떤 생각도 있었지만 그 어린 시절에 보냈던 또 그 추억이랑 또 다르게 새로운 관계들이 생긴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나무와의 관계가 새롭게 생긴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냥 나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제 친구 뭔가 오래된 벗 그런 느낌 그런 정도까지 되어 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네. 촬영하시면서 많은 분들 만나셨고 또 그분들의 그 개포동 개포주공 아파트에 관한 추억도 들으셨을 거고 그랬을 때 좀 기억에 좀 많이 남는 인터뷰나 아니면 어떤 장면이 있으실까요? 아까 뭐 쉬는 시간 잠깐 얘기했던 거 예. 인생의 목격자가 된 공간이다.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 어르신들 참여하신 분들이 나이가 좀 다양한 편이었어요. 젊은 분들도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뻘 되는 분들도 나무 산책 때 오셨는데 하시던 말 중에 오고 싶지 않은 동네이기도 했다. 네. 좋은 기억만은 있는 건 아니니까 모든 내 살았던 공간이. 맞아요. 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누군가에게는. 네. 네. 근데 막상 오니까 좋더라. 와서 보니 좋더라. 네. 와서 보니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더라. 그게 결국 우리가 오래된 공간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고 네. 그 공간에 갔을 때만 생각나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이제 그 많은 분들의 이야기 중에 저도 가끔 그 예전 살았던 동네를 쓱 그 가족끼리 한번 가보곤 하는데요. 그 진짜 어떻게 이런 것까지 기억이 난다고 싶을 만한 정말 사소한 것까지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저씨가 그랬지까지. 그리고 저기 옆에 뭐 작은 무슨 어떤 쓰레기통이 있었던 것까지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신기했고 어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시민 한 분이 자신이 살았던 이 개포 주공 아파트와 이 나무와 뭐 이 상가에 있었던 어떤 아저씨는 그냥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인생의 목격자가 되어 주었던 곳이고 지금 돌아보니까 힘들 때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이야기가 꽤 울림을 주더라고요.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막 앞을 향해서 가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 옛날 내 동네 그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기록이 이제 영화가 되고 또 개봉이 되기까지.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다면 저희가 기회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너무 많은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네. 지금 떠오르는 이 이야기에서 떠오르는 분들은 그 벌목업체 사장님들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이러니한데요? 예. 지금 떠오르네요. 네.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기록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도움을 준 분들이 또 그분들이었거든요. 네. 이것도 인생의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진짜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들이 뭔가 조금씩 공감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공감이 되었다는 것이 좀 그때 저도 많은 생각을 다르게 했던 계기였던 것 같고 네. 그분들이 없으면 사실 이 영화를 기록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미리 예고하셔서 잘 찍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 이제 이쪽 동네에 있는 나무를 벨 차례이니 와서 어서 찍어라. 와서 찍어라. 뭐 이렇게 알려주셨을 때 오픈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오픈 예. 이야기고 나무의 행방을 또 알려주시는데도 사실은 그분들이 많이 알려주셨고 그래요. 네, 예. 그래요. 그분들이 아실 테니까요. 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마지막 시간에는 거의 그 아파트에서 콘크리트에서 그분들과 연극 무대에 올라가 있는 연극 배우처럼 그 덩그라니 남은 상태로 지냈던 네. 네, 저희 생각하고 그분들이 감사하네요. 네. 그분들을 시사에 꼭 초청을 네, 하셔야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녹색섬이 이제 재건축 현장의 현실을 뭐 사실 단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영화 하나가. 하지만 계속 얘기해 주신 대로 많은 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좀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8월 19일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실 텐데 관객들이 어떤 질문을 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나요? 사실 도시에 살아가면서 주변의 생명들을 다시 돌아볼 기회는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영화를 보시면 내 집 앞에 있는 나무, 내가 매일 다니던 길가에 어떤 나무가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영화를 보시고 나서 우리가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들이 또 있지만 네. 정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것밖에 답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네네. 좀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화 만드시면서 혹시 감독님 생각 그리고 삶에 어떤 변화도 있으셨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0여 년을 예. 한 작품을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사실 다큐멘터리가 뭐 발견의 과정이다. 그래서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뭔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 스스로 시작을 하고 스스로 마무리해 본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자발적으로. 예. 그래서 새로운 발견 어떤 걸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오로지 내 스스로가 해본 그런 경험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네. 그런 변화가 또 영화를 기록한 그 현장에 많이 담겼을 거라 생각하고 그 관객들도 또 느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콘크리트 녹색섬 이미 엄청나게 많은 영화제에 초청받기도 했고 수상도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다큐멘터리 옥랑문화상도 수상하셨고 그리고 또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어반스케이프 부문 공식 초청 또 광주 여성영화제 날선 낯선 부문에도 초청이 되셨고 굉장히 많아요. 주목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제는 이제 대중을 정말 그 만날 차례만 남겨두고 있는데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이 영화는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나무들 사실을 그리고 오래된 공간을 다시 보게 하는 영화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어떤 무력감이 드는 분들이라든지 네. 뭔가 보이지 않는 가능성 앞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하는 그런 분들이 보신다면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영화고 다큐멘터리인데 쉽고 재밌습니다. 네. 네. 전체가 중요합니다. 쉽고 재미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보기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니 극장에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를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데 일단 바로 앞에 이제 두고 있는 행사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다면 역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거 말고도 영화 통해서 또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싶은 생각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많은 관객과 대화를 많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네. 가까운 시일에는 이제 개봉일날 19일에는 김현수 작가님이랑 함께 네, 예. 관객과 대화가 있을 예정이고 네. 20일
오후 2시에는 최재천 교수님과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네. 네. 또 이 밖에도 계속 또 진행되고 있을 예정이니 네. 관심을 네, 가져주시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소개해드리면 8월 20일 목요일에 시네큐브, 서울 광화문에 있는 시네큐브에서 오후 2시에 우리 이성민 감독님과 또 생태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시네큐브 홈페이지에서 또 예매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요. 방송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화도 보시고 관객과의 대화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섬의 이성민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